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은 이게 상반기가 지났죠. 지나가지고 이제 일반 영상으로 좀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뭐 알고 나면 또 별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눌림 매매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이것만 고쳐도 수익이 나는 그쪽으로 갖다 정말 계좌가 고쳐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별거 아니지만 다들 알지만 정말 그 이유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깊게 생각하면 완전 바뀔 수 있는 정말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영상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상반기 중에 이제 좀 힘드셨던 분들 메일도 좀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법, 뭐 강의를 듣든 해서 이제 배운 분들 혹은 수익이 좀 쌓이는데 크게 한 번씩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분들 계좌가 뭐 마이너스나 보합으로 그런 분들 특히 이 영상을 정말 깊게 보셔야 되는 분들은 눌림 매매가 주력이신 분들이에요. 눌림 매매를 내 주력 매매로 갖다 하시는데 수익이 안 쌓이는 분들은 이것만 고쳐도 무조건 계좌가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일단은 듣고서 그냥 해보세요. 이해가 된다면은 원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눌림 매매에 대해서 사이클부터 알아봅시다. 눌림 매매로 갔다가 돈 버는 사이클이에요. 순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손익비가 나오는 기법. 보통 이제 매매 기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통계로 도출해내요. 이거를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법이란 거는 이제 좀 지나면은 뭐 강의든 아니면 자신이 발견을 하든 이래저래 막 다 얻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처음에 주식 초보 때 기법에 많이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막이 기법 하나 배웠는데 이거면 이제 나도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손익비가 나오는 기법을 통계로 도출해낸다. 즉 기법도 기법이지만 손익비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통계 데이터에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가 이 영상의 가장 메인 내용입니다. 통계라는 게 포커싱을 둬야 되는 게 통계는 다수의 표본으로 도출을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통계를 비슷하게 결과값을 뽑아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도출해낸 표본값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간단하고 핵심입니다. 눌림매매 비중을 나눠서 여러 종목을 접근할 수 있게 나눠야 돼요. 나눈다. 왜? 왜? 그래야 통계는 기법의 결과값이랑 비슷하게 갈 테니까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그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요거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매매 손절은 반복하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은 조금 더 짧게 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익절은 더 길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무엇이 있나, 즉 대응에 대하여 경험하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 필요해요. 그리고 3번까지 되면은 이제 1번, 2번, 3번을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2번, 3번이죠. 반복하고 하면서 점점 매매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비중 베팅할 종목에 대한 기준이 축적되겠죠.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장에서 저 축적된 기준에 부합되는 비중 베팅 종목을 내어줘요.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비중 베팅 종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환경, 시황 같은 게 어우러져서 이 종목은 비중 베팅 해야 돼 라고 나와요. 그럼 이때 비중을 평소보다 높여서 한다. 그리고 결국 눌림 매매의 길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1에서 5번 평생 반복이에요. 평생 반복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데이 트레이딩처럼 막 크게는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은 쌓여가요.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은 쌓여가요. 이 기준까지 순서가 넘어오면은
자, 그래서 눌림 매매 틀을부터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주식에서 뭐 테마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강한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등장을 해요. 해성처럼. 그러면은 이 종목 등장을 했을 때부터 대상으로 데이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강한 종목 첫 기준봉부터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계속합니다. 보통 뭐 5일선 위에 추세 안 깨는 종목도 위에서 매매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게 데이 트레이딩의 기반이에요. 반대로 눌림 매매는 저는 이 영상에서 이제 눌림 매매를 대표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눌림 매매는 통계를 통한 접근 방법입니다. 눌림 매매 가장 매매 근간은 통계라는 거예요. 즉 기법을 통해 일정 선이나 구간으로 매수를 하고 이후 반등에서도 익절 퍼센테이지 혹은 수익 구간 기대치, 뭐 통계에서 나오죠. 손익비를 따질 때 그걸 통해서 매도를 하거나, 혹은 뭐 손절 기준도 있으니까 손절을 하는 게 눌림 매매이고, 이게 결국 기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이 내용이. 자, 결국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기법은 뭐가 근간이에요? 지금 기법이 눌림 매매고 눌림 매매가 통계. 기법의 근간은 결국 통계 플러스 손익비가 나오는 핵심입니다. 손익비 여부. 손익비가 나오는 기법, 기준, 핵심이에요. 통계를 통해서 손익비를 구하고 그 손익비가 매매하기에 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좋은 기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통계 기준으로 10번 매매를 하는데 뭐 한 7번 익절, 3번 손절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서 장기간 데이터 여러 한 1000, 2000, 3000 종목 과거 몇 년치, 5년, 10년치 대상으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익절은 뭐 데이터상 10%씩은 뽑을 수 있어. 그리고 손절은 뭐 마이너스 15, 뭐 한 17%쯤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최소한 손절을 치더라도 익절이 더 많고 수익이 쌓이면은 그 매매는 일단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야. 비중을 똑같이 하면은 수익은 일단 쌓여. 그러면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매매를 직접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요소는 수익은 10%가 아니라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손절은 15%, 17%뭐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손절 나올 것 같은데 더 짧게 치는 걸 통해서 손익비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법이에요. 별다른 거 없잖아요. 기법이란 거에서 가장 우선은 그 기준대로 하는 매매가 손익비가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나오는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눌림 매매 당연히 기법이 가장 베이스가 돼요. 베이스. 자, 그러면은 당일 돌파 매매.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면은 보통 뭐 데이 주도주에서 눌림도 있지만 사실상 돌파 매매에 가깝잖아요. 대부분이. 자, 근데 돌파 매매는 기법으로 정형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도 돌파 매매에 대해서 정형화 시킨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상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데이 트레이딩. 저도 정말 당일 돌파에 대해서 정형화를 막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 장중에 판단해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재료 판단부터 해가지고, 재료가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재료가 똑같지 않고 시총도 종목마다 다르고 호가도 다르고 테마 엮이는 종목군도 다르고 이전에 그 종목의 끼도 다르고,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차트 분석도 해야 되고, 감각적인 부분에 영향을 저는 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은. 그러니까 정형화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두뇌로.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이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게 됐으면은 지금 주식시장 열린 지가 몇 년인데 당일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이미 기법화돼서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데이 트레이딩 돌파 특히. 대신에 눌림 매매는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장중 뭐 판단해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죠. 눌림 매매는 통계를 기반으로 해요. 기반. 그래서 그냥 종목 선정해 두고 내 기준 자리에 걸어 두고 매수 되면은 사지면 매도 폭에 걸어 두고 자동 손절 걸어 두고 다 걸어 둘 수 있단 말이에요. 눌림 매매의 장점은 다 걸어 둘 수 있어요. 이 매매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절대 같은 매매가 아닙니다.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는 틀 자체가 180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별거 아닌 부분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눌림 매매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구간이에요. 특히 눌림 매매 이제 시작하려는 초보분들 혹은 수익이 좀 쌓이다가 무너지는 분들은 이 영상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 말씀드리면은 이제 눌림 매매는 가로치고 뭐 초보 때는 비중 베팅을 하는 매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매매예요. 분산 베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 처음 접할 때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량주를 생각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대부분 개인들은 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량주에서 뭐 배당이든 아니면 뭐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이든 현대든 해서 사면은 뭐 10%든 20%든 좀 쌓이겠지. 1년에 한 번씩. 그 생각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익금이 내 생각처럼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온전히 움직이냐? 아니거든요. 지수 밀리면 우량주들도 뭐 마이너스 30% 50% 우습게 봐요. 테마주랑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어.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고 뒤에 세력주 테마주 여기 화끈하네. 하루에 30%씩 올라가네. 여기서 돈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건드려보고 데이 트레이딩 난이도가 정말 높으니까 깡통을 차고 그 이후에 당일 매매 데이 트레이딩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나? 눌림 수익 매매가 난이도 쉽다는데 그쪽 해봐야지 하는데 결국 눌림 매매 와서도 깡통을 차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드는 생각이 와 이거 한국장 시장 뭐 그냥 지옥이네. 뭐 이 나라 우리나라 주식은 종목을 들고 가면 안 된다. 다시 데이 매매는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다시 넘어가. 이게 개인들의 사이클이거든요. 우량주로 주식을 시작했다가 테마주 매매했다가 테마주 데이 트레이딩이죠. 데이 트레이딩 했다가 눌림 매매 갔다가 눌림에서 결국 지수 무너지거나 해가지고 그럼 다시 데이 트레이딩 가요. 장투하는 국가가 아니구나. 장투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역시. 해서 다시 가는데 이게 될까요? 쉽지 않죠. 제가 일단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눌림 수익 매매가 일정 금액 큰 수익은 아니어도 일정한 수익을 내는 건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걸 다들 왜 안 하냐? 접근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무엇이 잘못됐냐? 우선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 깡통 차신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없었으면 하지만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예요. 깡통 차신 분들 10중 10은 눌림 매매를 하는데 비중을 데이 트레이딩처럼 해서 깡통을 찹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팅을 강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베팅을 강하게 해요. 그럼 이게 뭐가 틀렸냐? 뭐가 잘못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베팅을 강하게 하면 수익 날 때 크게 수익이 나겠죠.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오는 게 비중 베팅이 실력이다. 비중 베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비중 베팅이 실력이고 그게 내 계좌를 크게 키우는 요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뭔 헛소리를 하냐 지금. 야 너도 지금 비중 베팅이 실력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뭔 헛소리를 하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접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중 베팅이 실력이다. 맞습니다. 실력은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실력이 쌓이고 나서 비중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착각하시는 게 비중 베팅이 실력이다 라고 그걸 듣고서 그러면은 초보자가 비중 베팅을 하면 실력 있는 건가요? 이러면 초보자가 비중 풀 베팅 하면은 이분은 이제 고수로 갑자기 올라가는 거고 주식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혀 다른 부분이죠. 비중 베팅이 실력이라고는 하지만 완전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에요. 초보자가 비중 베팅을 하면 그게 이제 고수가 되냐? 아니거든요. 빠른 길로
깡통 차는 길이죠. 자, 야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야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무조건 전력을 다해 풀스윙을 휘둘러야 홈런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야구 타자 할 때 맞겠죠. 전력을 다해서 풀스윙으로 휘둘러서 공을 맞춰야 홈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잘하는 타자분들은 무조건 매번 풀스윙 하나요? 아니죠. 자신만의 감각, 루틴, 그리고 투수와의 심리전 등을 통해서 지금이다 싶을 때 타자들이 무조건 매번 휘두르지 않잖아요. 안 휘두르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번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치는 타자가 쳐가지고 홈런 가능성이 높은 타자인데 팀을 위해서, 점수만 내기 위해서 번트를 치는, 전략적으로 번트 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러겠어요? 홈런 치면 그냥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풀로 휘둘러야 되는데, 풀스윙을 휘둘러서 맞춰야 홈런이 나오는데 왜 안 하죠? 왜 안 휘두르고 넘기죠? 투수가 변화구도 던지고 스트라이크 존에 안 들어오는 공도 있잖아요. 즉, 내 감각적인 부분에서 와, 이거는 지금 제대로 휘두를 타이밍이다, 풀스윙을 해서 맞춰야 되는 공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좀 변화구다, 이거 벗어날 거다, 휘두르지 말자,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하듯이 주식으로 따지면 이 종목은 비중 베팅을 해도 된다,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디서 비중 베팅 듣고 와가지고 비중 베팅을 하는데, 초보가 하는 비중 베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전력으로 휘두르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변화구 오고 막 저기 스트라이크 좀 벗어나는데 맞추지도 못하는 거, 맞춰도 병살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바로 아웃될 수 있는 공인데 계속 휘두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아웃 되는 거죠. 계속 휘두르면 생각 없이. 실력 없는 사람의 비중 배팅은 깡통의 지름길입니다.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눌림 매매는 비중 배팅을 안 하는 게 우선은 수익 내는 지름길이에요. 비중 배팅을 안 하는 게, 초보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과 눌림 매매는 애초에 수익률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좌 막 원금 대비해서 막 50%, 100% 한 달에 막 500%막 증가시키는, 그러고 싶죠? 그럼 눌림 매매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데이 하셔야 돼요. 50%, 100%막 200% 달마다 빵빵빵 증가시키고 싶다?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을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에 그냥 머리 박는 거예요. 눌림을 하더라도 데이 주도주에서 눌림을 해야 되고, 비중 풀베팅 미수 써가지고 뭐 신용을 쓰든 레버리지 써가지고 계속 강하게 원하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눌림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매매가 무너지는 거예요. 괴리감이 생기는데, 눌림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은 뭐 50%, 100%, 200%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 베팅을 해요. 비중 베팅을 하니까 눌림 매매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눌림 매매를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 미수 풀베팅 수익률을 원하니까 매매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계좌 포트 운영 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방향이 정반대인데 원하는 것만 보니까, 원하는 수익률만 보니까, 목표 수익률만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눌림 매매는 손익비가 핵심이라고 했죠. 눌림 매매의 핵심은 손익비입니다. 통계를 베이스로 한 손익비가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손익비는 근데 뭘로 나와요? 저 통계가 단 한 번 매매로 도출해내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를 통해서 얻는 손익비, 통계 기준을 두 종목으로만 냈다. 그러면은 이거 통계 맞나요? 뭐 두 종목에서 어떤 기준대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와. 그러면 그거, 와, 이거 진짜 좋은 기법이다, 이거 승률 100%짜리 기법이다 할 수 있나요? 이게 통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통계에 대한 신뢰도는 통계 표본 대상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10종목 통계보단
100종목이 100종목보단 만 종목을 통계낸 기법이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건 고등수업 뭐 배우셨으면 당연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한 종목 통계낸 것보단 10종목 통계낸 게 좋고 10종목보단 100종목, 100종목보다는 만 종목 통계낸 기법이 신뢰도가 높잖아요. 자, 이 말인즉슨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눌림매매는 이거를 지금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인 눌림매매, 즉 통계를 기반으로 손익비를 도출해낸 매매를 하면서 왜 한 번에 베팅을 세게 하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최소한 여기선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머릿속에 내가 눌림매매하는데 수익이 안 쌓이시는 분들은,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머리에 번개가 쳐야 됩니다. 이래서 안 나는 거구나. 왜? 통계를 100번 매매하면 뭐 95번 수익에 5번 손절, 일정 퍼센테이지 뭐 손익비 매매를 도출을 해냈어요. 기법을. 그러면은 최소한 같은 비중으로 몇십 종목은 매매할 수 있게 나눠야 해당 통계가 의미가 있겠죠. 해당 통계가 내가 어떤 기법에 대해서 승률이 뭐 9할이야. 손익비 나와. 그러면은 내가 100번 1000종목을 기준으로 갖다 통계를 냈는데 그럼 내가 1000종목은 못 하더라도 한 200, 300 이 정도는 해야 통계에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통계 결과에 신뢰도 낸 그 기준 통계값에 가깝게 종목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 통계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눌림매매 못하겠다 깡통 차신 분들 보면 다 똑같아요. 애초에 매매하는 기법이 뭐 딱 10종목으로만 통계를 냈으면 사실 그건 통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통계는 진짜 답답한 게 통계는 정작 과거에 몇천 종목으로 막 5년, 10년 기준 통계를 내놓고 매매는 어떻게 해요? 3종목, 5종목으로 승부 보려 합니다. 눌림매매 할 때 깡통 차시는 분들 다 이래요. 눌림매매에서 깡통 차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눌림매매로 갖다가 깡통을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찬 분들은 오케이 뭐 반년, 1년 걸려가지고 깡통 찰 수는 있는데 막 눌림매매 하는데 한 달 만에 뭐 아니면 한 2종목으로 통계는 정작 과거에 몇천 종목으로 갖다 내놓고 매매는 3종목, 5종목으로 승부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돌아가서 이 통계 몇천 종목 낸 게 의미가 있나요? 손익비가 의미가 있을까요? 비중은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통계 몇천 종목 내면 뭐예요? 3종목, 4종목 매매하고 끝인데. 그러면은 그 4-5종목에서 한두 종목만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지죠. 당연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 통계는 몇천 종목을 대상으로 냈으면은 그만큼 다양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통계 표본 손익비에 가까워질 텐데 매매는 정작 통계 표본에 다가가지도 못하게 몇 종목에서 풀베팅을 때려버리니까 통계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죠. 아주 좋은 승률 높은 기법이 있으면 뭐해. 그거랑 전혀 따로 매매를 하는데 1000종목 매매해가지고 950종목 수익 나면 뭐해. 정작 나는 매매 3종목에서 불패팅 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 삐끗 얻어 걸렸다가 손절 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비중을 적게 하면은 표본수에 가까운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냈던 통계 기준에 최소한 가까운 손익비를 보여주겠죠. 손익비 좋은 통계 기준이 있다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이제 좋은 기법이 있으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손익비 좋은 통계 기준 기법이 있어도 정작 눌림매매 깡통 차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익비 좋은 기법이 있더라도 눌림매매 깡통 차시는 분들 몇십 종목, 몇백 종목으로 깡통 안 차요. 한두 종목으로 차요. 이상하죠.
이상한 부분이에요. 웃긴 부분이기도 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깡통 찼을 때 눌림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인데 막 몇십 종목으로 깡통을 찾는지 한두 종목으로 깡통을 찾는지 몇십 종목 막 그런 종목 숫자가 많은데 깡통 차시는 분들은 사실상 일단은 좀 통계 안 낸 분들, 완전 초보 분들이나 사실 좀 옛날에 어르신 분들이 좀 그런 성향 있죠. 막 진짜 백화점 계좌라고 해가지고 막 100종목, 막 몇백 종목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예 그분들은 주식을 좀 처음부터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 사실상 일정 기준 기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서 막 그 기법이 손익비가 있는데 몇십 종목 매매해가지고 깡통 차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시황 밀려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좀 통계내고 하면은 또 돌릴 때 다 돌려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눌림 매매 깡통 차시는 분들 한두 종목으로 차요. 왜? 왜 그럴까요? 이상한 부분이지 않나요? 딱 생각해보면 왜 통계는 몇천 종목, 몇백 종목 이렇게 많이 내놓고 왜 깡통은 한두 종목으로 차냐고. 근데 이게 현실이고 핵심이에요. 눌림매매 지향하시는 분들의 핵심입니다. 비중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냥 많이 줄여보세요. 비중을 줄여봐. 그냥 일단 해봐요. 막 뭐 비중 줄이면 수익금 그만큼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시간에 수익이 쌓이시는 분들은 그 고민해도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분들 대상으로 지금 드리는 말이에요. 손실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일단 비중 줄여보라는 거예요. 일단 해봐요. 이건 내가 장담을 할게요. 손익비 나오는 통계 기준 기법이 있다. 즉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는 일단 손익비 좋은 기법이 있다면 일단 작든 크든 수익은 쌓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쌓인다? 안 쌓인다? 혹은 수익 잘 내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분들? 원리 똑같아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한 종목에 들어가는 비중 더 많이 낮추세요. 줄이세요. 1억 예수금으로 여러분들한테 1억 예수금을 주어주고 한 번 살 때 한 2천, 3천씩 사는 사람과 한 번 살 때 200씩 사는 사람 1번과 2번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둘 다 초보라고 주식 초보라고 가정하면은 수익이 앞에 사람이 날 때는 잘 날 수는 있죠. 당연히 더 크겠죠. 5% 수익이어도 100단위로 날 테니까. 여기는 10만원 단위고. 하지만 1년 뒤 혹은 지수 하락 그런 거 한 번만 지나면은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에요. 후자예요. 초보 때는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 결국 눌림 매매로 갔다가 살아남고 수익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비중보다 훨씬 더 작게 시작하면서 쌓아 올라온 케이스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억 예수금 갑자기 탁 주고 한 종목당 한 번 타점당 살 때 200에서 300씩 사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답답하는 생각이 드시는 와씨 1억이 있는데 200, 300씩 사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8알 넘길 거예요. 무조건 적게 사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적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초보일수록 초보일 때 비율을 하는 건데 그만큼 적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점일까요? 비중을 나누면은 일단 매매하는 종목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그러면 뭐가 장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한 종목에 크게 때릴 때는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이 시장이 20개가 있어도 두세 종목만 매매를 했을 텐데 이렇게 나누면은 시장에 나오는 종목들 대다수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기준에 맞춰서. 이게 바로 주식 눌림 매매 수익 내냐 마냐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값에 유의미하게 다가설 수 있겠죠. 온전히 손익비가 통계대로 나오진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익비 나오는 기법 틀로 매매를 했으니까 크지는 않아도 야금야금 수익 쌓이겠죠. 수익이 나오면 뭐예요? 수익이 야금야금이라도 쌓입니다. 그러면 수익 나면 뭐예요? 사람은 신나겠죠. 신나면 뭐예요? 에너지가 생기겠죠. 에너지 생기면 뭐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향 선순환이에요. 정작 비중을 줄이면 매매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중 줄이면 매매 잘 되는데 늘리면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비중을 줄이면 장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은 그만큼 뭐 이제 수익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잡아먹는 장점이 많습니다. 1. 내가 냈던 손익비 나오는 통계값에 비슷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손절도 기준대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초보 때 초보일수록 손절을 못 치거든요. 초보일수록 손절을 못 쳐요. 왜? 부담되잖아요. 초보일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작 손절 기준을 정해도 막상 오면 못 친단 말이에요. 비중이 과하게 들어가면.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손절 치는 거랑 100만원, 200만원 손절 치는 거 혹은 더 적게 어떤 게 손절식이 더 편할까요? 심리적으로. 사실 손절도 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치다 보면 익숙해져요. 쳐야 돼. 안 치면은 시장에서 죽이는 걸 알아가지고 결국 치게 되는데 애초에 못 치는 게 문제예요. 쳐봐야 이게 손절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계좌가 돌아가는 걸 느끼는데 처음에는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들. 손절 치고서 처음에 한두 번 쳤는데 치고서 올라오는 종목도 몇 번 봐. 또 주식시장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다음에는 아이씨 이거 많이 밀렸는데 그냥 좀 냅두면 돌아오지 않을까? 혹은 비중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나 이거 마이너스 뭐 한 몇 천이면 손절 칠라 했는데 막 5천 1억 넘어가니까 못 치는 거야. 무서워서. 비중을 줄이면은 다른 게 수익이 나면 그걸로 손절 종목을 깎아내는 식의 계좌 운영도 되고 결국 심리가 안정이 돼요. 비중이 낮으면 손절치기 부담 덜 하겠죠. 하루 그냥 눈 딱 감고 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점 하나,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한 종목에서 크게 박살 안 나요. 결국 사람이니까 실수하거든요. 매매 아무리 잘하더라도 저도 가끔 종목 선정 이거 내가 왜 지나고 나서 얘를 왜 했지? 내 기준에 좀 부합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종목 할 때가 있어요. 실수 뭐 내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그 종목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박살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금이.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따라와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간 증가를 하겠죠.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간이 증가를 하면 뭐가 좋아요? 결국 시장에서 배우는 게 많아진다. 다양한 시장을 경험하고 시황에 따라 기법을 변화 준다던가 매매 대응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배우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매매로 다듬을 수 있단 말이에요. 4번. 일단 수익이 쌓여야 에너지가 넘쳐나서 주식 공부를 더 진득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큰 금액 깡통 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진짜 왜 영화나 막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 않고 끝까지 막 힘내가지고 딛고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겪어보신 분들 알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깡통 차신 분들 그때 기력 있나요? 힘 있나요? 주식 HTS 열어보나요? MTS 계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50% 70%이고 지수 박살날 때 HTS, MTS 이 악물고 안 열어요. 왜? 꼴도 보기 싫거든요. 보긴 열어도 뭐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괴롭기만 해. 나의 선택 후회만 할 뿐이고 과거.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선택이 심리적으로 회피를 선택합니다. 자기 방어 본능이에요. 회피를 선택해요. 힘이 없어요. HTS를 열어서 차트를 보든 재료를 보든 뭔가 분석을 해야 내가 잘못한 부분을 알거나 혹은 배울 게 있는데 애초에 열어보질 않습니다. 그럼 발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 그게 나의 잘못인가? 아니에요. 그냥 괴로우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열어볼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희망을 심어주거든요. 희망을. 사람은 희망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저기 멀리에 희망의 끈이 좀 보인다. 사람은 그 희망 하나로 버티고 이겨내는 게 또 사람입니다. 주식에서 그 정말 멀리 있고 얕은 희망이란 끈이 빛이 소액이라도 수익이 나고 좀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주식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공부할 원동력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공부도 똑같거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시황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실제로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해봐야 수정의 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겪어보고 문제 생기는 곳은 쪼이고 고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겪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단 몇 달 만에 수익 크게 내려고 하는 거 진짜 사실 욕심이잖아요. 그냥 내가 뭐 어떤 직장에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막 20년 30년 해가지고 뭐 월급을 막 1000단위 2000 3000 막 이렇게 받아, 막 연봉 막 억 단위로 받아. 근데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나 저 사람이랑 일하는 거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고하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오케이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만 정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만큼 돈 달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거의 대다수가 주식으로 돈 벌기 시작하는 거는 보통 3에서 5년 정도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꾸준히 3년이나 5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수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하락하면은 거기서 다 퇴출당하니까요. 다 퇴출당해요. 일단 비중을 줄여보세요. 비중을 줄이면은 매매가 잘 된다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렸던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통계에 가까운 매매를 할 수 있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배울 시간이 증가하고 그럼 결국 주식시장에서 차후에 웃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여기가 이제 목표 이제 수익 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타트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건 가장 단기간 빠르게 가는 길을 생각하잖아요. 비중 풀베팅 하면서 쭉쭉쭉 가는 거. 이제 수익 쌓여.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 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함정이 정말 많아요. 어디는 막 총알 날라오고 포탄 쏟아지고 어디는 막 바닥 막 깊게 파여 있고. 그래서 이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다들 이 길을 도전을 하는데 다 꼬꾸라져. 가다가 다 죽어. 길이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로 가는데 여기에 막 포탄 떨어지고 막 핵 떨어지고 막 하는데 막 여기로 뛰어가요. 다 죽어요, 진짜. 1000명, 10,000명 중에 한 열댓 명 빼고서 다 죽어. 근데 조바심을 좀 버린다? 조급함을 좀 내려놓는다? 여기 좀 너무 살벌한데? 난이도 높은데? 나는 좀 천천히라도 갈래.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거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로 가면은 목적지 도착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인데 천천히 돌아가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목적지에는 도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더 빠른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가 좀 벌써 지나고 이제 주말인데 좀 날도 우중충하고 또 나이라는 게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가속되는 게 좀 체감되긴 하네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듯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눌림 매매에서 초보분들이 왜 깡통을 차고 다시 더 어려운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어갈까에 대하여 저는 눌림 매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당장 도움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좀 다들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정작 깊게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눌림 매매 손실만 계속 쌓이는 분들을 위해서 왜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일단 줄여보셔라. 지금 제대로 안 되면은 매매가 줄이면은 왜 수익이 쌓일지 원리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계 표본수에 가깝게 매매를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기법 측면이라던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작 이것저것 막 듣고 막 아는 거 많은데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눌림 매매 비기 중 정말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반기가 조금 지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선물 느낌으로 갔다가 누군가한테는 또 이제 도움 안 되는 영상이겠지만 이게 눌림 매매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것만 고쳐도 제가 장담을 해요. 최소한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쌓여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계좌 50% 100%막 200% 증가한다라고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안 쌓이는 분들, 마이너스인 분들, 내가 좋은 기법은 아는데 왜 수익이 안 나겠어요? 방금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통계이기 때문에 표본값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매 표본. 그래야 좋은 기법이 손익비 좋은 거에 그만큼 내 매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표본값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깡통 차시는 분들, 내가 옛날에 주식 카페 할 때도 카페에서 몇 분 만나서 뭐 대화도 해보고 하면은 대다수의 깡통을 이상하게 눌림 매매하고 통계는 몇천 종목으로 내놓고 손절은 깡통은 한두 종목으로 깡통을 차요. 엄청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눌림 매매에서. 이것만 고쳐도 계좌는 달라진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확답 드릴 수 있어요. 장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서 또 똑같아요. 그 와중에 난 근데 수익금 줄어드는 거 싫은데 안 할래. 이런 분들은 자신이 그만큼 더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해보세요. 내가 최근에 뭔가 막혀 있어. 답보 상태야. 그런 분들은 오히려 줄이면은 이상하게 수익이 조금씩 더 날 거예요. 그러면서 손익비도 고쳐보고 요 순서 이것저것 손절은 조금 더 짧게 할 방법 없나? 익절은 더 길게 할 수 없나? 일단은 수익이 쌓여야 사람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정도만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몇몇 분들한테라도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보다 확실한 거는 눌림 매매가 훨씬 난이도는 쉽습니다. 그냥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눌림 매매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시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는 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손익비 나오는 기법이 있으면 뭐해? 그 통계 표본수를 몇 개로 냈는데, 그러면 그만큼 가까워야 손익비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눌림 매매 깡통 찼을 때 내가 어떻게 찾나? 통계는 1000종목 이렇게 내놓고 매매는 두세 종목에서 풀베팅 해가지고 삐끗하니까 거기서 깡통 찬단 말이에요. 왜 비중을 낮추면은 수익이 더 쌓이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결국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 통계값에 얼추 따라는 가야지 손익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하게. 자, 이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